먼저 학비가 조금 싸다 보니까 A교육원에서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은우쌤입니다. 오늘은 교육원 학점 제한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번과 똑같이 피해 학생의 사례를 읽고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해 학생의 사연을 제가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은혜 소개로 연락드리는 김영은입니다. 제가 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가격도 싸고 검색하면 바로 뜨길래 유명한 곳인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엔 고졸이었고 학사학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가격도 싸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플래너라는 게 정확하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객센터의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은혜는 플래너 선생님께서 이것저것 관리해 주신다고 하지만 가격은 저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학기를 진행했어요. 저는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해가 됐을 때 평진원 홈페이지에서 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원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한 교육원에서 들을 수 있는 과목 수 제한이 있는 게 맞고, 그래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같이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정확히 안내해 주시는 것도 없고 그냥 자격증이나 독학사 하라고만 말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최대한 수업만 듣고 끝내고 싶어서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 교육원에서 더 이상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한테 연락드렸거든요 라고 사연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처럼 평진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고 진단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졸업해서 학사학위로 가려고 하는 전공이었고요. 경영학을 전공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학점을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겨받았을 때는 총 4학기를 한 상태였어요. 총 2년을 진행한 상태였고 첫 해에는 전공만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42학점을 전공을 취득을 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2년차 때는 전공과 교양을 같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총 합해서 전공이 57학점 그리고 교양이 27학점을 이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학점은 총 56학점이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학점은행제를 진행했었던 그 교육원에서는 이제는 21학점밖에 이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셨던 그 교육원에서 7과목을 들을 건지 아니면은 제가 연결되어 있는 교육원에서 남은 과목을 수강을 할지 물어봤어요. 고민을 하시더니 어찌됐건 제가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은 제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관리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연결되어 있는 교육원으로 수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이랑 독학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렸어요. 그래서 한 학기만 저희 교육원에서 듣고 자격증 1개와 독학사 4과목을 진행하기를 권했고, 어쨌든 학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분도 수긍을 해서 자격증과 독학사와 한 학기를 같이 진행하게 해서 바로 한 학기 만에 학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문제를 먼저 좀 파악을 하게 되면, 먼저 기존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했었던 교육원을 A교육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A교육원에서 관리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먼저 학비가 조금 싸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학사와 자격증에 대한 안내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 교육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생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가격이 싸고 혼자 할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학생이 제가 관리해주고 나서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저한테 꾸준히 관리를 받으면서
결국 마무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넘겨받았을 때 사실 학점 인정 신청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게 당장에는 피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학위를 받을 때, 학위 인정 신청을 할 때에 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학점 인정과 학위 신청까지 모두가 다 완료된 상태로 학점은행제를 완료하고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시작할 때 가격을 보고 플래너와 교육원을 정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하지만 그 한 교육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고 선택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연계를 해서 듣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진행했던 학생들은 여러 개의 교육원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전혀 없게 되고요. 자격증과 독학사를 병행하게 된다면 충분히 한 교육원에서 진행한다고 해도 제한 학점까지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독학사와 자격증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과 독학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래너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래너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이 취득하기 좋고, 독학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한데, 그 안내를 해주는 곳이 가격적으로 싼 교육원이 과연 그런 안내를 자세하게 해줄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독학사를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좋은 플래너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는 플래너를 만나서 진행하시기를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피해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정말 플래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플래너가 안내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피해 사례를 가지고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꼭 영상을 계속 봐주시면서 학점은행제에 대한 피해 사례가 얼마나 많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채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올바르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